안녕하십니까. 건설 로무 카페 매니저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현장 고용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산정법, 그 중에서도 확정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파트 그리고 실업급여 파트, 이렇게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수총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에다가 하도급준, 우리가 공사를 준 공사의 30%에 대한 금액을 더하게 되면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수총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도급준 공사의 30%를 보수총액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도급준 공사의 30%를 보수총액으로 넣냐면, 정부에서는 공사를 내려준 공사에 대해서 적어도 30%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한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준 공사의 30%에 대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보수총액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 대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더하기 하도급준 공사의 30%에 대한 금액에다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은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 더하기 본사 소속이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총 보수, 예를 들면 소장님 같은 경우가 있겠죠. 에다가 하도급준 공사의 30%에 대한 금액, 여기에 또 한 가지 2019년 보수총액부터는 장비 사용료의 30%를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비 사용료는 단순한 장비 사용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할 때부터는 장비 사용료의 30%를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재무제표 중에서도 공사원가 명세서에 보시면, 자, 노무비 명목에 잡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잡급이라는 것이 바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총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업체의 공사원가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업체에서는 잡급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적혀 있네요. 계정 이름은 사실은 사업장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일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라는 거죠. 그 보수들. 그 다음에 다른 업체도 한번 볼게요. 다른 업체의 공사원가 명세서입니다. 여기엔 다시 잡급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금액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장 일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이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중 공사의 30%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하도급 공사의 30%, 그러면 하도급중 공사에 대한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금액 역시 재무제표에서 공사원가 명세서란에 보면 외주공사비라고 있어요. 간혹 외주비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금액의 30%를 곱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면 되겠죠. 다른 업체도 한번 볼게요. 다른 업체도 역시 외주공사비에 들어가 있네요. 또 다른 업체도 역시 외주공사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중 공사에 대한 30%를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보수총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대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 더하기 하도급중 공사의 30%에 대한 금액에다가 빼기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를 산정해 주시면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보수총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수총액인데,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수총액도 마찬가지로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 더하기 본사 소속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잡급 다 들어가 있는 총 보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 본사 소속이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찬가지로 공사 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무비 계정에서 임금이란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계정 이름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죠.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업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임금이 아니라 급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급여라는 이름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 금액 더해 주시면 되겠고, 또 마지막 업체도 급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본사 소속 건설 현장 근로자 보수 더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하도급 준 공사에 대한 30%, 아까 설명드린 그 방식대로 하도급 준 공사의 30%를 산정해서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보수총액 신고부터 들어가야 되는 장비 사용료의 3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에 있는 공사 원가 명세서를 보시면 되는데, 계정에 장비 사용료라는 금액이 나와 있죠. 이거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한번 볼게요. 역시 장비 사용료, 또 다른 업체도 장비 사용료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업체들은 장비대라고 해서 계정 과목을 장비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장마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보수총액,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보수총액, 그리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수총액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수총액을 산정을 한 다음에 각 요율마다 곱해주면 되는데, 고용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고안보험료율은 0.25%, 실업보험료율은 1.3%, 그리고 산재보험료율은 4%대 정도가 되는데, 이건 사업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대입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이 각각 보수총액이죠. 보수총액에다가 단순히 요율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산정할 때는 전년도에 대한 고용보험 비율 그리고 산재보험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비율을 곱한 다음에 고용보험 요율과 산재보험 요율을 곱한 금액이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납부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고용산재보험 비율에 대한 강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산정법, 그 중에서도 확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